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7일 토요일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 바라겠고, 건강하시고 가족 내 평안 그리고 모든 만복이 여러분들께 다 깃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 지난주와 지지난주죠.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1월 한 달은 경주수가 대폭 늘었습니다. 금요 경마 같은 경우는 부산 경마 총 10개 경주고, 자, 오늘 토요일 경마가 서울이 12개 경주, 제주가 7개 경주인데, 제주 7개 경주 중에서는 이제 6, 7경주가 자체 시행 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자체 경주로 시행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서울 경마가 총 12개 경주. 와, 이 혼전도가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오늘 제가 볼 때는 웬만해서는 대끼리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의 뭐 저배당도, 그러니까 소위 대끼리가 들어오더라도 복순식 기준 10배가 넘어가는 배당이 정말 엄청 쏟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만큼 혼전도가 있고요. 노림수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에 따른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시원하게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토요일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 오늘 1경주가 10시 40분에 발주가 되는데, 제가 이 1경주를 승부로 진행합니다. 승부. 여건이 너무 좋고요. 노림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새해 첫 경주를 제가 자신있게 한번 승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경주는 오전장 메인입니다. A급. 그리고 6경주 승부처, 8경주, 후반에는 11, 12경주, 12경주가 마지막 A급인데, 최근에 제가 지난 휴장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부경경마 5, 6경주 A급을 다 잡아냈죠. 그만큼 최근에 마지막 경주의 적중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력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마지막 경주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 1, 4, 6, 8, 11, 12경주 A급, 오전장 메인은 4경주, 후반에는 12경주를 승부로 진행합니다. 1경주 신의 마필 간의 편성이고요. 거의 뭐 잠재력을 놓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경주인데, 정말 모든 마필을 차치하고 딱 한 마리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바로 이 9번 업타운 리즈라는 마필입니다. 업타운 리즈. 이 마필이 GM사를 치르고 직전에 데뷔전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직전에도 이 마필 노렸습니다. 장담컨대 이번에 나오는 어떤 마필과 비교해봐도 절대 이 업타운 리즈라는 마필이 능력이 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앞서 있는 마필이고, 제가 여건이 너무 좋아서 승부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거리입니다. 1300m의 거리이기 때문에 직전에 업타운이즈가 제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변수가 있어도 이제 1300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전개가 너무 안 좋았죠. 업타운이즈라는 마필을 한번 간단히 설명드려 본다면은, 일단은 기본기가 상당히 잘 갖춰진 마필이고요. 뒷심의 완성도가 남다른 모습이고, 특히나 이 마필이 초반이 빠른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한번 보시면 역시 1000m 데뷔전의 외곽 게이트는 이거는 뭐 정말 쥐약입니다. 11번 게이트였죠. 그때도 김용건 기수가 기선했었는데, 출발이 이 마필이 나쁘진 않은데 이게 외곽에 있다 보니까 특히 내측에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의지를 강하게 보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페인이었고, 그런데 계속 걸으면 밀립니다. 아무래도 신마다 보니까는 외곽을 엄청 크게 돌았습니다. 상대 마필과 비교해봤을 때 이때 힘 소진이 너무 컸죠. 그래서 종반의 걸음이 좋긴 했습니다만 지원 F타임이 12초 8입니다. 이때부터는 딱 자세 잡고 올라오는데 탄력 자체가 좀 남다르죠. 그러니까 뭐 7번은 여유있게 넘어섰고, 아마 한 100m, 200m만 더 뛰었으면 분명히 승부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마필이었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스타트가 느린 마필 아니다. 그리고 실전 적응을 했고, 뒷심의 경기력은 이미 직전의 경주를 통해서 많은 걸 보여줬기 때문에 거리가 1300m의 레이스를 하면 이번 경주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그 마필의 잠재력과 능력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가 바로 문제 1경주입니다. 그에 따른 중심 바로 9번 업타운이즈. 의심의 여지는 단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1300이면은 저는 100% 이번 경주 무조건 승부가 될 수 있는 여건이다 라는 점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노림수의 마필 9번 업타운이즈가 되고요. 이외의 마필 중에서 이제 6번 아르고 리치, 직전의 내용이 좋았었죠.
데뷔전에서는 이 마필도 좀 자리를 못 잡고 후미권에 있었는데 직전에는 일찌감치 앞선에 붙어주면서 순조롭게 제이스 전개를 펼쳤고요. 다소의 외곽을 좀 돌긴 했습니다만 크게 거리 손실은 없었고, 5줄의 아주 빠른 기록은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 또는 이번에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믿음이 가는 마필이죠. 6번 아르고 리치를 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6번 마필을 노리겠고요. 외곽의 10번 논스톱 선도도 직전에 종반의 여력이 좋았습니다. 이 마필도 맥락은 비슷합니다. 초반에 순발력이 강점이 있는 마필인데 아무래도 직전에 데뷔전에 또 외곽의 7번 게이트다 보니까는 계속 외곽을 둘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희망을 본 점은 역시 종반의 걸음은 좋았다. 그래서 이 마필도 역시 1300m 레이스가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10번 마필. 자, 이외의 마필은 이제 2번 한강 파워라든가 3번 파이널 축제. 중요한 건 이제 충마 선정이죠. 노릴 수 있는 마필. 제가 1경주를 승부로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9번 업타운 이즈를 노리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제 1경주입니다. 노림수는 9번 업타운 이즈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앞말 간의 경쟁이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1경주보다는 조금은 사이즈가 좀 떨어지는 레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말 경주다 보니까는 그런 이유도 있겠고,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오늘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편성 자체가 상당히 깔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은 이제 어떤 마필을 믿고 가느냐, 이게 정말 상당히 중요하고, 그만큼 충마 선정이 오늘은 정말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경주는 주목해볼 마필은 바로 외곽에 있는 9번 단디라는 마필. 거의 실전 검증된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필의 잠재력과 능력의 비중을 높게 두고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단디라는 마필의 스피드라든가 뒷심의 경쟁력은 그야말로 1200m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9번 마필.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서는 가장 세다라고 인정이 되고, 주행자세도 나쁘진 않고요. 그러니까는 약간의 이 마필이 코너링 때, 코너를 돌 때 약간의 사인기의 그런 가능성은 보였는데, 그래도 신의 마필치고는 그렇게 크게 리스크는 없었고, 중요한 거는 마필이 빠릿빠릿하고 뒷심의 경쟁력이 좋았다. 가장 중요한 거는 능력평가. 어차피 이번에 실전에서 검증된 마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능력평가에 저로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신마 중에서 이번에 가장 돋보이는 마필은 9번 단디라는 마필입니다. 데뷔전 치고는 훈련 강도라든가 전혀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9번 마필을 저로서는 가장 여러분께 세게 인정할 수 있겠고, 이 3번 캔디글로우인데 저는 솔직히 직전에도 이 마필을 세게 보진 않았습니다. 왜? 이미 GM사 때 걸음을 지켜보면서 이 마필의 능력을 저로서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세게 본 마필은 아닙니다.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봤는데 직전처럼 인기 순위 3위를 기록할 정도의 그 정도의 마필은 아니다. 그러면 이 마필이 왜 인기를 모으냐면 두 가지죠. GM사 때 기록이 나쁘지 않았다. GM사는 기록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기록이 나쁘지 않았었고, 게다가 데뷔전에 1번 게이트의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었기 때문에 인기를 모았는데 여지없이 입상 실패였죠. 이번에 또 인기 마필입니다. 또 인기 마필인데 여전히 캔디글로는 이번에 편성이 약하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캔디글로라는 마필은 능력 대비 너무 과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물론 이제 문세영 기수의 기승수는 무시할 수는 없겠죠. 여러 마필 기승하는 것과는 좀 틀린데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필의 능력이 그렇게 크게 센 마필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마필 말이 3번 캔디글로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외의 마필, 저는 3번 마필은 좀 뒤로 돌리고 들어가고요. 이외의 마필은 이제 10번 그레이스 K가 직전에 강편성이었죠. 강편성이 좀 잘 뛰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마필. 6번 에클레어스타. 이 마필이 직전에 기록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5줄에 1분 16초대 기록이기 때문에 빠른 기록은 아닌데 뒷심이 좋았고요. 중요한 거는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이 마필이 데뷔하기 전에, 그러니까는 9월달까지만 해도 골마겸기라는 그런 질병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경조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병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보던 그런 뒷심과 이 편성에 빠르고 강한 마필이 없는 이 편성의 에클레어스타의 그런 추임력이라면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6번 에클레어스타도 일단은 관심 마필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4번 열정아르고 역시 뭐 기본기가 좋은 마필이고, 데뷔전에서는 솔직히 이 마필이 훈련이 아마도 마방에서의 기대치가 그다지 크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고요. 그런데 직전에 딱 가능성을 보이고 난 다음에 안장도 바뀌었고 유성환 기수 최근에 상당히 좋죠. 그리고 훈련이 직전과는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직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출전의 의미를 뒀다라면은 이번에는 상금을 벌어보겠다 라는 의지가 돋보이는 마필이고, 그 정도의 능력상 경쟁력도 있는 마필, 안장이 탄탄해졌고 훈련감도 높이면서 준비된 마필 바로 4번 열정 아르고입니다. 이 마필도 관심 마필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5번 왈가닥 같은 경우는 직전에 가능성 보였죠. 종반의 지원 F타임이 12초대라면 이 마필의 뒷심의 경쟁력도 인정이 됩니다.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의 핵심은 3번입니다. 이 3번 캔디 글로라는 마필이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다. 기승 기수의 그런 기승술로는 일정 부분 능력을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강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추천을 수 있겠고, 그러니까는 3번의 인기를 모은다면 저로서는 좀 불안합니다. 이 마필. 반면에 이제 믿을 수 있는 마필은 9번 단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잠재력과 능력은 앞서 있다 라고 평가가 되고요. 9번 마필. 여기 6번 에클레어스타, 4번 열정하르고, 5번 왈가닥, 10번 그레이스케이, 9번을 축으로 해서 10번, 6번, 4번, 5번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전력들입니다. 중요한 건 뭐 이 경기 역시 혼전도가 있겠고, 아니 3번 마필에 따른 평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필을 놓고 간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너무 과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역시 이번 경주도 혼전입니다. 혼전이고, 선택과 집중이 좀 중요하긴 한데, 제가 이 공교롭게도 오늘 계속 그러네요. 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이 아르고탑이라는 마필. 자, 이 마필이 이번 경주도 키를 쥐고 있는 마필입니다. 아르고탑이라는 마필. 그냥 뭐 단순하게 대상 경주 출전에, 그리고 최근에 순위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문세영 기수의 재기승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본다라는 거는 무책임하죠. 냉정하게 그러면 최근에 이 마필의 내용이 좋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르고탑 같은 경우가 지난 데뷔전 때 7등, 그리고 7월 9일 두 번째 경기 3등, 그리고 대상 경주 출전이었죠. 이때 좀 그나마 잘 뛰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 놓고 봤을 때 아르고탑이 종반이 지원 F타임이 14초대입니다. 이 10월 2일 경기에서도 14초대였고요. 이 기록이라면은 절대 뒷심이 있다고 말씀 못 드리죠. 초반에 순발력은 좋지만 뒷심을 장담할 수는 없다. 직전 경주의 인기순위 1인데 3등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원 F타임이 13초였는데 이때는 다습주로였죠. 기록이 빠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건. 게다가 다습주로의 1분 16초 플랫의 기록은 상당히 늦은 기록이다. 그래서 인기순위 대비해서 과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 대비해서 좀 과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이 저는 2번 아르고탑, 이 마필을 여러분께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목할 마필은 3두의 마필입니다. 바로 5번 드림스카이, 여기에 7번 썬더브라보, 외곽에 있는 10번 싱싱싱인데 결과가 보여주죠. 10번 마필 같은 경우는 성장세가 도드라집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완벽하게 달라졌고요. 직전 경주 1200m 레이스 준우승이었는데 양호한 주루의 1분 15초대입니다. 반면에 아까 아르고탑이라는 마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날짜는 달랐지만 양호한 주루의 1분 15초 3을 기록한 마필과 다습주루의 선행을 받았던 마필이 1분 16초 플랫의 기록이라면은 싱싱싱이 100%센 마필이죠. 100%센 마필입니다. 이번에 거리도 12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선행용 마필이 다습주루에 유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은 선행을 받았음에도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문세영 기수의 안장에, 게이트의 2점에, 다습주루에 선행용 마필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2번 마필이 인기를 모으는데 10번 마필이 저평가를 받은 이유는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말인 이제 5번 드림스카이인데, 드림스카이는 잠재력이 상당히 뛰어난 마필입니다. 이미 이 마필은 대상경주 이전에 1분 1초 3, 준우승을 했을 때 1분 00 주고, 이때 선행전개였죠. 이런 전개를 펼치면서 잠재력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필이 뭐가 안 좋았냐면, 대상경주 출전을 한 다음에 이게 소위 말해서 사기를 좀 탔습니다. 대상경주 때 부진했었고, 그 다음에 일반경주에 또 꼴찌, 그리고 현재 9주 만에 나옵니다. 9주 만에 나오는데, 두 가지죠. 이때 전구간 주행 불량 때문에 주행사를 다시 받고 나오지만은 전혀 문제는 없었고요. 제가 볼 때는 문활법의 대상경주전하고 난 다음에 이마필 폼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 주행사 때 걸음을 지켜봤을 때는 그 이전에 준우승을 했고 1분 1초 3, 1분 00초 9에 따른 기록을 끊었던 그때의 컨디션이 이때 보였습니다. 뛰어봐야지 알겠지만 분명한 점은 훈련 강도라든가 모든 걸 놓고 보더라도 이 마필은 정말 많이 호전이 됐고요. 이 잠재력을 놓고 본다면 이번에는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드림스카이입니다. 조인공 기수 올해부터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35조 마반에서는 믿을 수 있는 기수가 되겠고, 조인공 기수 이번 경기에 주목할 5번 드림스카이입니다. 그래서 5번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타이밍입니다. 자, 이번에는 타이밍이고, 7번 썬더브라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내용이 나쁘지 않죠. 성적은 일단 입상엔 기록하지 못했지만은 이거는 뭐 상대가 좀 강했을 뿐이고요. 1000m 01초 때, 1200 정상적인 주로 1분 16초 1, 건조한 주로 1분 15초 때, 양호한 주로 1분 15초 때인데 이때는 편성이 정말 강했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제 몫을 하고 있는 마필이 바로 이 썬더브라보입니다. 역시 제가 주목할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바로 7번 썬더브라보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 2번 마필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아르고탑이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인데 2번은 무조건 이긴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10번, 7번, 5번 이 3두의 마필을 강하게 주목을 하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2번 아르고탑, 여기 6조 마방에 4번 강한 퀸, 2두의 마필을 안고 갈 수 있는 차선책으로 봅니다. 이 마필들은 차선책. 노려준 마필이 10번, 7번, 5번 이렇게 3두의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700m 레이스. 오늘 전반에 오전장 A급 메인입니다. 오전장 정말 이거 확신 있게 들어가고, 이거는 뭐 복귀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로서는 여러분께 확신 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경주로 이번 제 4경주를 이렇게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의 메인입니다. A급 메인입니다. 제가 이 직전 경주였죠. 이 경주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직전에 이 대천 챔프라는 마필을 놓고 승부로 봤죠. 그때 놓고 승부로 봤는데 인기순위 1위 마필과 입상에 했고요. 그리고 복승시 12.9배, 승부 적중이었죠. 22.4배. 경마의 매력은 역시 배당입니다. 배당. 이게 경마의 매력이죠. 그래서 대천 챔프는 제가 직전에 노렸는데 여러분들 이 경주를 한번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경주를 여기에서 정말 많은 거를 답을 찾을 수 있겠고, 저에 따른 노림수의 마필이 이 경주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오전장의 메인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경주가 먼저 살펴볼 부분이 1번 마필, 그리고 12번 마필, 10번 마필, 2번 마필인데 이 마필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다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1번 마필 먼저 보실까요? 이 마필은 제가 직전에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대천 챔프. 제가 그동안에 엄청 많이 노렸던 마필이고, 뭐 6번째 만에 승부 타이밍 제대로 잡았는데 내측 최적의 전개를 이때 당시에 정말 이 박병용 기수가 정말 잘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박병용 기수가 어떤 기수냐면 인기 마필이 기승했을 때 서울에서 입상률이 가장 높은 기수가 박병용 기수입니다. 문세영 기수보다 수치가 높습니다. 물론 이제 문세영 기수는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치가 낮을 수밖에 없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단순 비교가 안 되지만 일반적인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박병용 기수가 인기 마필 기승했을 때 믿음은 상당히 좀 강합니다. 직전용 내추 최적이었고요. 제가
운도 좀 따랐습니다. 왜냐면 이게 간신히 버텼던 걸음이었기 때문에 1번 게이트였죠. 간신히 버텼던 걸음이었기 때문에 운도 좀 따랐는데 그래도 종반까지 근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 1번입니다. 그래서 준우승을 했죠. 한 마리는 이렇게 설명이 되고 제가 이 마필들을 다 보셨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12번 마필, 10번 마필, 2번인데 유로강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때 당시에 11월 26일이었죠. 같은 경기였습니다. 대천 챔프. 이때 선행 경기를 펼쳤는데 저는 이 근성을 놓고 이 마필 선행을 그때 나섰습니다. 근데 종반에 걸음이 무뎌졌죠. 언제 무뎌졌느냐? 4코나 돌자마자 거의 쓰는 걸음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걸음이면 이거는 거의 꼴찌 아니면은 웬만해서 이게 순위권 안에는 못 듭니다. 못 드는데 보시면은 정말 열심히 채찍을 대지만은 쉽게 안 무너지죠. 물론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4코나 돌자마자의 이 탄력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쓰는 걸음이었는데 이마필이 끈끈하게 버텼다. 이거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로강자. 이런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 유로강자였습니다. 끈끈하게 버티죠. 이거는 정말 근성이 대단한 거고 그랬던 유로강자는 직전 경주의 선행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추임력으로서 이마필이 여력이 남았습니다. 뒷심의 걸음 자체가 상당히 돋보였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면 이번 경기 이마필이 내 측의 최적인 선행 경기를 다시 한번 나선다. 버틸 가능성이 있겠죠. 근성이 좋은 마필입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근성이. 그래서 유로강자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제로백5 같은 경우에는 종반에 올라오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때 당시 12번 게이트였죠. 종반에만 보겠습니다. 과정은 좀 그렇고 내측 잘 탔고요. 여기서 이제 종반에 승부치수 올라오는데 이게 조금 차이로 대천 챔프로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3등에 쳤던 마필 이 정도 수준이고요. 드디어 나오는 마필이 제가 이번에는 대천 챔프가 아니라 노리는 마필 말이 이 마필입니다. 6번 너를 응원해. 이 마필이 오전장에 A급 메인에 강력하고 자신있게 붙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바로 6번입니다. 너를 응원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명확하게 들어갑니다. 너를 응원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필이었냐면 11번을 뛰어서 준우승 1회인데 그것도 이제 지난해가 아니었죠. 지지난해였죠. 그러니까는 2세 당시에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고 계속 부진했습니다. 계속 걸음이 안 나왔다가 이때 10월 22일 날 또는 9월 달부터 이 마필이 뒷심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끈끈하게 버티는 걸음이었고요. 이때 종반의 지원 F타임이 13초 3이었죠. 상당히 좋았고 직전에 13초 1인데 이거는 뭐 수치상으로도 그렇지만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마필도 종반에만 보겠습니다. 10번 마필이고요. 그때 당시 오수철 신인 기수가 있었는데 오수철 기수가 신인 기수 치고는 장점이 뭐냐면 자리를 잡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신인 기수들이 가장 패착에 자리를 못 잡고 외곽 돌다가 타이밍을 잊어버리는데 오수철 기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정말 잘 탔고요. 마필로 보시면은 10번 마필이죠. 이거 종반에 무조건 쓴 거 됩니다. 탄력을 보시면 대천 챔프 1번, 12번, 제로백파이브 2번 유로강자보다 훨씬 더 좋죠. 근데 50m를 남겨두고 무조건 잡는 그럼이었는데 진로가 막혀버립니다. 대천 챔프가 약간 외곽으로 사용을 하면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딱 잡고 그 차이로 졌던 마필이 10번이었습니다. 탄력이 확 죽어버렸죠. 이게 만약 정상적인 그런 주행이었다면 무조건 입상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를 딱 지켜보니까 또 한 번의 오수철 기수의 기승에 51.5의 부담 중량 그리고 대천 챔프가 직전 대비 0.5kg 늘었죠. 여건은 동일한 겁니다. 너를 응원해도 0.5 늘었고 대천 챔프도 0.5 늘었고요. 이 여건이라면은 이번에는 6번 마필이 무조건 이긴다. 6번 마필 너를 응원해. 직전에는 진로가 막혔기 때문에 아쉬웠지만 분명히 지난 9월부터 걸음의 발화를 보였고 10월달 그리고 직전에 입상 도전이었는데 진로 막힘 때문에 아쉬웠다. 플러스 알파로 더욱더 힘이 실어드립니다. 훈련 강도가 이때 스포 없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마필이 좋아지면서 이제 스포를 때립니다. 그리고 직전에 아쉽게 진로 막혔고 이번에 무려 스포를 3바퀴를 돌렸습니다. 100% 승부죠. 100% 승부입니다. 이번 경기 인기순위 1위가 대천 챔프라는 마필이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너를 응원해가 대천 챔프한테 질 이유는 단 1도 없다. 제가 이 직전에 대천 챔프라는 마필을 놓고 갖고 그동안에
데뷔한 이후에 계속 이 마필을 노렸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대천 챔프가 인기 순위 1위의 마필이라면은 이번 경주만큼은 6번 너를 응원해. 무조건 강하게 누려볼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래서 6번 마필을 자신있게 추천을 드립니다. 핵심입니다. 이 경주에 많은 내용이 있죠. 유로 강자 선행 나섰는데 그냥 죽을 줄 알았더니 끈끈하게 버티는 걸음이었고, 무너질 줄 알았더니 끈끈하게 버티는 걸음이었고, 제로백 파이브는 그냥 거의 최선이었고요. 대천 챔프 최선이었는데 끝걸음이 좀 아쉬웠다. 가장 돋보이는 걸음은 너를 응원해. 플러스 알파로 훈련 강도 대폭 높이면서 오수철 기수, 신인 기수 말씀드렸죠. 자리 잡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10월달까지만 해도 이마필이 요배통이라는 병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때 훈련 강도 못 높인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었고요. 현재로서는 깨끗합니다. 여러모로 6번을 노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100%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6번 너를 응원해.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부 A급 메인은 4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 오늘 좀 이상하네요. 제가 문세영 교수 정말 상당히 좀 좋아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는 계속 언급이 될 수밖에 없겠고, 이번 경주 역시 문세영 교수가 계승하는 이 야무진 재수라는 마필, 이 마필이 좀 키를 주고 있네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번 경주는 외산마 4등급, 소위 말해서 국산마, 외산마 동반 추천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현 시점에서는 웬만큼 센 신의 마필이 아니라면 국산 마필을 세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미 6등급, 5등급 거치고 올라온 마필, 국산 마필이 능력에서 분명히 앞서 있고요. 야무진재수라는 마필이 2번 마필이고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 이 마필이 최근에 경주 내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종반의 걸음 매력은 계속 남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드디어 마방에서도 칼을 빼들었죠. 22조 마방. 오늘 22조 마방에 문세영 기수가 계속 전반부터 기승을 합니다. 기승을 하는데 이게 단 하나입니다. 야무진재수가 최근에 기록이 나쁘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걸음은 좋았습니다. 끝걸음 이런 건 항상 좋았고요. 단 7번을 뛴 4세 외산 마필이 과연 상승세의 국산 마필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게 팩트인 겁니다. 능력상.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웬만큼 센 신의 외산 마필, 이미 능력 드러난 외산 마필 말고 신의 외산 마필이 아니라면은 국산 마필을 이기기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쓸 수 있는 마필들이 5번 퀵클리런, 6번 뛰어서 2승, 준우승 3회. 직전 경주에 아쉽게 이상이 실패했는데 그때도 걸으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개가 좀 아쉬웠고요. 원래 퀵클리런이라는 마필이 초반에 좀 빠른 마필인데 직전에 외곽 10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그 게이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게이트를 극복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원래 퀵클리런은 김용군 기수가 5번의 호흡을 맞추면서 다 우승을 일궈냈죠. 2승, 준우승 3회. 일궈냈는데 직전에 딱 다비드 기수로 교체되는 순간 아쉽게도 입상 실패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시 한번 김용군 기수의 기승이고 2번 실수 없죠. 그래서 퀵클리너는 마필을 일단은 주목을 하고요. 김하영 기수가 정말 당차게 잘 탑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믿음을 가지고 수 있는 기수고 결과론적으로 보여주죠. 이 메인 오버킹도 5등급에서는 입상, 준우승, 이때도 준우승이었고요. 이미 5등급에서 충분히 검증을 마쳤고 그리고 직전에 승급전에 임했는데 승급전이다 보니까 이 마필이 인기순위 꼴찌였죠. 거의 인기순위 10위였습니다. 10마리 중에 10위였는데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이겼던 마필이 퀵클리런을 이 마필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메인 오브킹이라는 마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담력은 좀 늘긴 했습니다만 직전의 걸음이 그만큼 상당히 좋았다는 점에서 6번 메인 오브킹 국산 마필입니다. 5세 마필인데 최근의 경주력은 상당히 꾸준하고 최근에서 이제 조시가 난 그런 걸음입니다. 그래서 메인 오브킹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국산 마필, 1위의 마필. 그리고 이제 송암 티즈는 항상 누추입인데 추임력은 상당히 돋보이는 마필. 그리고 이제 9번 에피스탁스. 이런 마필들인데 중요한 거는 과연 야무진재수를 강하게 믿고 갈 수 있느냐. 이 마필이 과연 국산 마필, 특히 퀵클리너를 마필을 이길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 쉽지만은 않습니다. 퀵클리너를 이겼던 메인 오브킹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병 마필을 여러분께 설명드린다면 이 마필은 외산 마필인데
발이 남산주몽이라는 마필. 이 마필이 현재 5세 마필이고요. 그러니까는 경주마로 봤을 때는 전성기이고 현재로서는 3번의 경주를 치른 마필입니다. 남산주몽이라는 마필. 아직까지는 전력 미지수죠.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데뷔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난해 7월 달이었죠. 이거는 영상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확 와닿게 제가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산주몽이 지난해 7월 달에 GM사를 치르고 7월 30일 데뷔전을 치렀는데 10마리 중에, 그러니까 11마리 중에 10등. 그리고 9월 달에 11마리 중에 11등. 거의 꼴찌였죠. 꼴찌. 그리고 나서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3개월의 공백기를 가졌고요. 12월 9일인데 이때 이마필이 예전 대비해서는 걸음이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10번 마필이고요. 이전에 꼴찌했던 마필의 걸음이 전혀 아닙니다. 완성도가, 이건 제가 볼 때는 완성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스타트도 옆에 안쪽의 마필을 그냥 눈여겨볼 정도로 여유있게 그냥 여유있게 나섭니다. 외곽에서 10번 게이트. 이거는 그냥 붙잡고 가기 때문에 따라가는 모습이지 밀었으면 그냥 선행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뒷심이 않습니다. 계속 기승기수가 이동진기수가 정말 절절맬 정도로 마필이 상당히 많이 힘이 찬 모습이었고요. 크게 추진도 없습니다. 추측 안 되고 그냥 미는 순간 밀 때마다 이 마필의 탄력이 상당히 정말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유있게 GM사를 합격했던 마필. 3개월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만큼 마필 자체가 성장을 했고 완벽하게 변한 모습이고, 그리고 나서 직전에 이 마필이 복귀전을 치릅니다. 실전에 투입이 되는데 이때는 철저하게 그냥 적응에만 저렇게 또 모습. 7번 게이트였습니다. 이때도 역시 스타트 나쁘지 않았었죠. 이거 밀었으면 그냥 선행입니다. 소위 말해서 의지만 보였으면 그냥 선행이었습니다. 선행을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선행도 낯설 수 있었다. 스타트가 좋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모래 맞으면서 그냥 따라갑니다. 외곽에서. 이때는 3개월간의 공백기도 있었고 이제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무리할 필요도 없었고요. 거의 이게 경마라는 게 초반에 이렇게 붙었던 마필이 계속 밀린다는 것 자체는 물론 이제 능력이 없어서 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의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의지가 있으려면 앞선에 붙어주고 계속 출하를 해줘야 되는데 거의 4코나 돌 때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다? 의지를 전혀 안 보였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 코너 돌고 거의 꼴찌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채찍을 대는데 걸음이 여전히 GM사에 대비해서 이어서 나쁘지 않은 걸음이었죠. 이거 안 보이는데 지금부터 보입니다. 이제 거의 꼴찌였죠. 4코나 돌 때까지만 해도. 격차가 상당했는데 이 격차를 어마무시하게 좁히고 올라옵니다. 이때도 여유있게 잡고 들어오죠. 분명히 저는 이 타이밍도 그렇지만 이번 경기도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는데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마 앞에는 분명히 한번 쏩니다. 쏘는데 저는 일단 오늘도 노립니다. 남산주몽. 그러니까는 야무진재수라는 마필이 보여준 거는 여력이 좋고 문세영 교수의 안장교체 기록도 나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 남산주몽이 외산 마필 중에서는 가장 조심해야 될 마필입니다. 게다가 거리는 1600m 레이스. 경험, 전적 중요치 않습니다. 이미 현재 완성도라면은 보셨죠 여러분들? 직전에 다습주에서 올라오는 탄력감. 이 걸음이라면은 1600m 레이스 분명히 승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게다가 훈련 강도도 직전 대비해서는 절대 약하지 않고요. 이제 서서히 승부 타이밍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번 최고의 복병 마필은 4번 남산주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일단은 역시 키를 주는 마필은 야무진재수죠. 인기순위 1위 마필인데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기순위 1위 마필 저는 무조건 저평가지는 않습니다. 냉정해 보는데 국산 마필, 킥클리너라든가 메인 오브킹이라든가 해피삭스, 송암티제 이런 마필들이 야무진 재수와 비교해봤을 때 절대 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퀵클리런, 메인 오브킹을 일단은 2대 마필 인정하고요. 최고의 복병은 남산주몽이라는 마필. 이번에도 제가 추천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이마필을 꼭 체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일을 냅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무조건 이마필로 주구장창 이번 경주부터 계속 늘리라는 게 아니라 편성과 거리와 훈련 강도 모든 거 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일단은 안고 갈 여지는 충분합니다. 거리가 좋아졌고 뒷심이 좋고 훈련 강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최고의 안아 수입 보병 마필은 바로 4번 남산주몽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축을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 저는 퀵클리런입니다. 역시 뭐 김용기서 호흡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직전에는 장점인 선행력 발휘도 안 됐었고 거리 부담도 있었고 게다가 다비드 기수의 첫 기승이었고 여러모로 일단은 열악한 여건이었다 라는 점에서 이번 경주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번 맛비리 제가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충막감은 아니다. 안고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5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저는 이번 경주는 전개가 정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개로 물론 이제 능력 전개, 경마 그렇죠? 능력 전개인데 이 두 가지에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 경주로 이번 이제 6경주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승부 경주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등급 1400m 레이스 가장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주목할 마필은 바로 이 대천뷰티입니다. 대천뷰티. 저는 뭐 이 마필의 능력에 의심해지는 단 1도 없고요. 지난 6월달이었죠. 그리고 9월달에 5월달에 이 마필이 6등급 준우승을 했고 9월달에 준우승을 한 다음에 승급을 했는데 이때 10월 29일 럭키선 강력한 지금 골드란 이 편성이 정말 강편성이었습니다. 5등급에선 인기순위 거의 꼴찌였는 4등을 했고요. 그리고 직전에 또 운이 없게도 또 강편성이었습니다. 종반에 추임료가 발휘되는 마필인데 이게 워낙 이게 앞선도 강했었고 이때도 앞선이 강했었죠. 럭키선 강력한 지금이 그냥 앞선에서 꽂혔던 그림이었고요. 직전에도 마찬가지로 파루키우스라는 마필이 일찌감치 앞선을 강탈을 하면서 그대로 우승을 했던 경주. 편성이 셌습니다. 강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천뷰티가 최근의 내용을 보면 입상은 기록하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종반의 그림이 상당히 좋죠. 전개 최선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16조 마방의 최범행 기수의 안장 교체인데 일단은 뭐 여러모로 최근 대비 스포조교도 가장 강도 높게 준비를 했고요. 또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게 질병을 제가 껴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악어가 맞습니다. 특히 질병 같은 경우가 이번 경주를 앞두고 질병이 발생한 마필, 병력 이슈가 있는 마필 이런 마필을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전에 병력이 있었던 마필이 어느 시점에 그 병력이 없어졌고 그 이후의 성적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천뷰티라는 마필이 10월 31일이었죠. 이때까지는 그래도 파인기라는 여파가 좀 있었습니다. 파인기. 근데 10월 31일 이후에는 현재로서는 지병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도 걸음이 좋았고요. 그러면 이번 경주 더욱더 기대가 되죠. 편성을 놓고 본다면 이 편성에서는 대천뷰티가 무조건 압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인기를 모으겠죠? 저는 그래도 인정을 합니다. 이번 경주 대천뷰티 인기 마필입니다만 믿고 갈 이유는 정말 차고 넘친다. 1번 마필 인정이고 이제 관건이 이제 2위권인데 자 전개를 여러분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인기 마필은 5번 논스톱 위닝 7세 마필인데 최근에 경기력 좋습니다. 단 추임만 하는 점 외곽의 10번 영웅대마 마찬가지로 이 마필은 5등급에서는 나름대로는 검증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추임만 하는 점 앞선에 버텨버리면 쉽지만 않습니다. 물론 이제 대천뷰티나 마필도 추임하긴 한데 그 마필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이즈가 틀리다. 기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은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이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1번을 믿었을 때 과연 이제 5번, 10번 추임마가 다 그냥 올라올 수 있는 경주냐 그 정도로 이번 경주가 앞선이 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내체는 두 마리가 주목할 마필입니다. 저에 따라 누림수의 마필도 있고요. 바로 이 2번 음파 마운틴 그리고 3번 비엔토 특히 저는 이 3번을 노리는데 분명한 점은 비엔토 같은 경우에는 이미 5등급에서는 준우승의 성적도 있거니와 그리고 이제 이 마필이 기댐 때문에 재검을 받고 나왔는데 제가 평가한 결과 여전히 비엔토는 딱 한 가지 기습 선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의 1300, 1400 특히 1400까지 괜찮습니다.
1400m의 거리라면 이 마필은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개가 그만큼 중요한 마필이고요. 이번에 3번 게이트 이점에 그나마 빠른 마필이 공교롭게도 내체 있는 말이 2번 음파 마운틴밖에 없습니다. 음파 마운틴. 음파 마운틴은 선취비 가능한 마필이죠. 7월달에 선행 1순하면서 1300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승급한 다음에 두 번째 경기였죠. 이때 호기록으로 이 마필이 추임력으로 이때는 또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이 마필이 또 앞선에 붙여봤는데 제가 볼 때는 김하영 기수의 특성도 그렇고요. 정말 이거는 선행, 선입, 추입이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전개가 너무 좋은 그런 여건이고 특히나 이 마필이 최근에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의 경주는 능력 대비 최선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경주가 앞선이 허술하고 내측에 이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또는 감량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최적의 찬스입니다. 최근에 뭐 의지를 안 보였던 이유도 제가 볼 때는 부담 중량과의 싸움에서도 좀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이 마필은 좀 심해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 근데 오늘 김하영 기수 기승의 3.5의 감량 이점이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쓰면 됩니다. 여건상. 그래서 2번 음파 마운틴과 특히 3번 비엔토 이 뒤의 마필은 강하게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승부가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1번 대천뷰티를 추구로 해서 저희 드림수는 2번과 3번 그리고 나서 차선체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 영웅대마. 그래도 뭐 10번 영웅대마는 직전에 논스톱 위닝 이번에 5번 게이트죠. 인기 마필인데 이 마필을 이겼기 때문에 일단 인정하고요. 그리고 12번 세명강자 보병은 말이 12번인데 이 마필이 22번을 뛰어서 준우승 딱 1회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도 그랬고요. 이때도 그랬고 걸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히 이때 11월 27일 경주를 지켜보면 지원 F타임이 무려 12초 6입니다. 상대를 압도했던 추임력이었고요. 이번에 1400 제가 1번 대천뷰티는 믿는다. 그리고 앞선에 나설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한 비엔토 3번 그리고 2번 음파 마운틴은 전개가 좋다. 단 이 마필들은 저에 따른 주력 노림수의 마필들인데 만약에 2번 3번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10번 받치기가 되겠죠. 10번 영웅대마 또는 3위권 경쟁 10번 영웅대마 12번 세명강자 이 마필들이 분명히 올라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에서는 배나이 메리트가 좋은 12번 세명강자는 필히 안고 가야 됩니다. 필히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2번 세명강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는 능력과 전개를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능력은 대천뷰티입니다. 이거는 뭐 최근에 폼이 너무 좋고요. 게다가 이제 파인기라는 병력 이슈도 없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축이고 2번, 3번의 전개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요. 여기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10번 영웅대마, 12번 세명강자 이 뒤의 마필이 가능권에 들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렇게 6경주 승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맥락을 짚고 가면은 뭐 적중의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네요.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현재 인기를 모으고 있는 3번 블랙 초콜릿. 자, 이 마필이 인기를 모으는데 저 또한 인정을 합니다. 3번 마필 인정을 하고요. 블랙 초콜릿. 자, 여러분들 이 마필을 여러분께 제가 좀 더 힘을 실어 드립니다. 어떻게 힘을 실어 드리냐면 10월 16일이었죠. 이때 데뷔전에서 정말 발군의 기량으로 이 마필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려 7마신을 이겼는데 그리고 나서 직전에 인기순위 1위였는데 4위에 그쳤죠. 명확하게 보입니다. 왜 직전에 입상 실패를 했느냐. 정말 저는 이 안장 교체가 상당히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마필에 약간 우라도 있었긴 했지만 직전에 김동수 기수의 호흡 자체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블랙 초콜릿이라는 마필은 추임마고요. 앞선에 붙는 마필은 아닙니다. 직전에도 6번 게이트의 김동수 기승을 했었죠. 따라가는 마필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 편성에서는 저거는 뭐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올라온다. 무조건 올라온다. 그만큼 데뷔전의 걸음이 워낙 임팩트가 강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 종반의 걸음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걸음이 아니라 포지션이 너무너무 아쉬웠고요. 6번 게이트, 6번 마필 종반만 보시면 됩니다. 딱 승부처.
두 가지죠. 이럴 때 뭐 속된 말로 그냥 뚫고 나온다는 말을 하는데 갇히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때 김동수 기수가 내축으로 그냥 뚫고 나왔어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그냥 내축으로 뚫고 나왔어야 됩니다. 굳이 무리해서 외곽으로 나올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서부터 외곽으로 말을 뺍니다. 빼는데 딱 보니까는 2번 마필, 여기 1번 마필 뚫고 나올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뺍니다. 또 빼는데 빼려면 좀 시원하게 뺐어야 되는데 외곽에서 또 12번이 날라 들어오고 9번이 있다 보니까는 어정쩡하게 가다가 계속 모래 맞을 거 다 맞고 그냥 따라갑니다. 보시면은 이 시점으로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데 오고 그냥 뚫고 나왔으면은 승부 되죠. 근데 계속 어설프게 이마필 뒤에 따라갑니다. 계속 딱 이 차이로 이마필이 결국에는 입상 실패. 계속 따라가죠. 그냥 이때부터 이제 진로 확보가 된 건데 늦었죠. 많이 늦었습니다. 옆에 뭐 9번 있다 보니까 또 오른쪽 채도 못 되고 끝. 물론 이제 마필의 그런 우라도 있었지만 포지션이 좀 너무 애매해서 좀 과감하게 갔었거나 아니면 내 측의 4번 마필처럼 이때 딱 4번 포지션이었죠. 안으로 들어와서 4번 마필처럼 그냥 추입되기를 했어야 되는데 마필을 너무 믿은 건지 그래서 아쉽게 입상에 실패했던 마필.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인기를 모으지만 제가 볼 때는 조인권 교수의 안장교체 신의 한 수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 실수 없습니다. 그리고 1300m 레이스라는 점에서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무조건 올라옵니다. 블랙 초콜릿. 중요한 건 이제 2위권인데 현재 7번, 1번이 많이 팔리죠. 저의 누림수는 바로 요 마필입니다. 바로 이 4번 걸작매는 마필. 항상 선입견을 가지고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이론은 필요하죠. 마필의 전성기가 몇 살이고 몇 살이 지나면 쉽지는 않고 이런 이론적인 거는 필요하는데 단순하게 5세 마필 24번 뛰어서 우승 준우승 이래? 뭐야? 직전에 인기순위 8이었는데 준우승? 이거 어떻게 믿어? 못 믿어. 대부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직전에 어떤 기록이며 어떤 상대와 대결을 펼쳤으면 이 내용을 봐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성적, 수치상의 성적, 나이 이런 것만 보는 거죠. 걸작민하는 마필은 이때 경마는 물론 이제 꼴찌를 했던 마필이 단숨에 1등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또 몇몇 마방도 있죠. 그거는 뭐 나쁘게 볼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웬만한 마필들은 꼴찌를 했다 바로 1등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드물고요. 거의 전조현상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이 걸작민을 지켜보시면 이때가 첫 우승했을 때였죠. 지난해 5월 달에 이때 종반에 취임용으로 우승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7월 30일, 9월 4일 이 지원F 타임을 보면 꾸준하게 13초대를 끊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력이 남았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마필은 취임의 기회가 주어지면은 편성만 맞는다면 되는 마필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여지없이 강편수에서의 마필이 올라왔는데 이때 취임력이 정말 좋았죠. 종반에 지원F 타임이 12초 9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어차피 본 김에 그만큼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냥 이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취임력만 이 마필이 이 정도로 걸음이 좋아졌구나. 그러니까 최근의 걸음이 절대 우연은 아니었구나. 이 탄력감만 보시면 됩니다. 3번 마필이었습니다. 그때 역시 문정경이 소호흡이었고요. 호흡이 상당히 좋았었죠.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거의 끝에서 이제 두 번째로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3번 마필. 그래서 이제 문정경 기수가 외곽으로 빼면서 딱 자리 확보하고 추임력을 발휘하는데 정말 이거 계속 뒤를 돌아본다는 거는 이제 자리 확보 때문에 정말 마음먹고 이제 때리려고 안전이 중요하죠. 그리고 딱 없는 거 확인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때립니다. 걸음이 5세 마필 상당히 유연하고 좋죠. 뭐 이 6번 마필과 걸음을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 바로 걸작맨입니다. 중요한 거는 걸음은 보셨고 이 편성이 이때 당시 이 편성과 이 편성은 강했습니다. 항상 편성을 보셔야 되는데 강한 상대와의 경쟁이었고요. 그런데 잘 뛰었죠. 직전 대비 2kg니까 0.5kg밖에 늘지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주기에 병력 이슈 없고 훈련 강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5등급에서는 믿을 수 있는 마필이 걸작맨입니다. 저는 여러 마필보다도 이 마필 일단은 주목을 하고요. 1번 마필과 비교가 되죠. 베스서는 데뷔전 때 우승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 마필을 능력을 세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승급전에도 저평가를 했었고, 특히 이때는 뭐 도끼불패라는 후반에 나오는데 괴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 뭐 거의 세게 안 봤었고요. 이번에 뭐 선행이건 어떤 여부를 떠나서 5등급에서는 사이즈가 분명히 검증은 좀 필요하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 베스트 썬입니다. 오히려 2번 스마트별이 직전에 내용이 좋았었죠. 양호한조로 1200m에서 1분 14초 대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같은 주간이었는데 같은 양호한조로였죠. 기록 비교가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번 마필은 좀 저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곽에 있는 7번 마필 슈어윈이죠. 자, 이 마필도 직전에 강편성에서 준우승을 했고요. 내용이 상당히 좋았었고, 뭐 10월 23일 이때도 1401분 28초대의 기록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었고요. 그래서 7번 마필도 인정이고, 외곽에는 12번 데스크탑. 최근에 추임력이 이 마필도 상당히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전 대비해서 종반의 추임력이 돋보였던 모습. 그래서 12번 데스크탑도 일단은 관심 마필. 3번 블랙 초콜릿은 직전에 그런 진로 막힘과 자리 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주목해야 된다. 저에 따른 누림수는 정리해 본다면 3번 블랙 초콜릿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4번 걸짱맨, 7번 쇼인, 여기에 2번 스마트별, 이 3대의 마필 노립니다. 3대의 마필. 특히 4번 걸짱맨 여러분들 필히 강하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필히 강하게. 이번 경주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선행용 마필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취입이 되고요. 주목할 마필 4번 걸짱맨, 축은 3번 블랙 초콜릿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제가 항상 저는 예상을 하기 전에 가장 우선시하는 게 바로 이 질병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질병을 다 체크를 하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예상을 하는데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주로가 좀 많이 노후됐죠. 부경주로보다는. 그래서 부경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많지가 않은데 서울은 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이제 8경주 같은 경우가 기대주들도 많고 능력상 경쟁 있는 마필들도 많은데 이 병력 이슈가 있는 마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네 번째 승부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임팩트가 좀 센 마필은 바로 우토라삭스입니다. 이 마필은 5등급에서 이미 준우승의 성적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소위 검증된 마필이고 빠르고 게이트 1점의 조인권 기수다. 부담량이 적절하고요. 그런데 11월 27일, 그러니까 직전 경주 치르고 난 다음이었죠. 7주 만에 나오는데 치르고 난 다음에 11월 27일 요배통의 병력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12월 9일 또 요배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배통이 있다 해가지고 뭐 100%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건강한 마필보다는 이 마필의 능력이 건강했을 때 100이라면 요배통이 있다? 80 정도로 읽어줘야 되겠죠.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신의 마필이 기대주가 많습니다. 이 네기레킨도 직전에 구마신을 이겼던 거는 신의 마필인데 이 마필과 컴플리트 엔젤 직전에 이 마필도 구마신을 이겼습니다. 3전 만에 우승을 했죠. 저는 현재 인기순위라든가 임팩트는 이번 네기레킨이라는 마필이 2전째 만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항상 마필은 기본적인 능력평가를 합니다. 데뷔하기 전에 저는 기본적인 능력평가를 이 컴플리트 엔젤을 정말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평가했던 것보다는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신의 마필들의 능력평가는 최소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3번 이상은 봐줘야 됩니다. 단기간 내에 데뷔전에 우승을 하는 마필도 있지만 게이트라든가 실전 적응력 부족 때문에 그 능력이 100% 발휘가 안 되는 마필도 많고요. 그런데 저는 직전에 딱 지켜보면서 역시 제가 보는 게 맞았고 이제는 현 시점에서는 컴플리트 엔젤은 무조건 세게 읽으셔야 된다. 왜? 세게 강하게 인정을 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실전적으로 맞췄기 때문에 어떤 기수가 타던 간에 이 마필은 분명히 읽어줘야 된다. 세게. 그래서 이제 이 마필과 비교되는 게 네기레킨인데 네기레킨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컴플리트 엔젤과 비교하면 사이즈가 한 수 아래입니다. 네기레킨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컴플리트 엔젤을 세게 인정하고요. 주목할 마필이 아니라 마반과 마주가 바로 이 마필입니다. 천리총, 조금제 마주의 2마리가 출하는데 천음총, 총 시리즈죠. 이두의 마필. 이 마필들이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건강한 상태의 울트라삭스라면 적수가 없겠지만 이 마필과 견줄 수 있는 마필, 실제로 네기레킨도 승급전이죠. 컴플리트 엔젤이라는 마필도 승급전입니다. 그런데 5등급에서 검증된 마필을 꼽자라면은 1번 울트라삭스에 견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7번 천리총입니다. 천리총. 천리총도 최근에 꾸준합니다. 특히 지난해 6월 달부터 이 마필의 성적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공백기를 거쳤고 복귀전을 치렀는데 10월 1일 경주가 강편성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강편성에서 준우승을 했고요. 기록도 상당히 좋죠. 건조한 줄에 14초대입니다. 상대적으로 1번은 직전에 5줄이었죠. 기록이 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조한 줄에 천리총이 1분 14초 6으로 강편성에서 준우승을 했고요. 직전에도 아쉽게 5위에 그쳤지만 그때 11번 게이트 너무 안 좋았었고 편성이 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편성이었는데 자 이때 당시도 이마필이 종반의 탄력과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미 5등급에서 검증이 된 전력이다라는 점이 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2번 천운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마필도 5등급에서는 꾸준하게 활약 중인데 직전의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종반의 지원 F타임이 12초 대. 물론 다습주로를 감안하더라도 1분 13초 9에 따른 기록이라면은 호기록이죠. 상당히 호기록입니다. 이때 당시에 천운총이 이 같은 날에 같은 주였죠. 자, 이 컴플리트 엔젤을 극찬을 했는데 이때 같은 주간이었습니다. 12월 초. 그때 기록이 동일합니다. 이대의 마필이. 그러니까는 거의 비슷한 주로에서 같은 기록이었다. 컴플리트 엔젤이라는 마필을 세게 인정하면은 12번도 세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이 마필은 5등급 경주였죠. 이 마필은 6등급 경주였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번 경주 29조 마방에 동반 출전한 7번과 12번은 필히 강하게 읽어줘야 되고 그러면 과연 승부가 어느 마필 쪽이냐? 그래도 능력이 좀 더 센 마필 쪽에 승부를 하겠죠. 1위의 마필 다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7번 천리총의 승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천리총 지병력도 없고요. 그래서 이 마필을 저로서는 이번 경주 주목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질병이었죠. 왜 그러냐면 알사이먼도 5등급의 준우승의 성적이 있습니다. 단 이 마필은 현재 양우지 파행이라는 파행기가 있습니다. 12월 초였죠. 그러니까 직전경 치르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 이 마필은 불안 요소가 있다. 그런 질병 때문에. 그리고 6번 다나운 노조도 직전에 구마신차로 월드강이라고 우승을 했는데 이마필도 직전에 경주를 치러난 다음에 11월 13일이었죠. 그리고 11월 15일이었습니다. 파행기 여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충분하게 쉬긴 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상태는 확인해 봐야 되고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1번도 요배통이 있었고 그리고 외곽의 10번 티파니 블루도 직전에 내용이 좋았습니다. 5등급. 이마필도 경쟁력은 있는데 마찬가지로 직전에 뛰고 간 다음에 11월 3일이었죠. 이마필이 10월 8일날 경주를 치르고 그 다음에 파행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3등을 했는데 또 그 다음에 12월 3일날 5일 연속 파행기라는 질병을 받았습니다. 병력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10번 마필도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다 안고 갈 수는 없고요. 리스크 있는 마필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필을 정리를 하고 들어간다면은 저에 따른 추천 마필은 7번. 7번과 12번이 키를 주고 있고요. 7번을 일단은 강하게 믿고요. 여기에 제가 인정하는 컴플리트 엔젤, 네기레킨, 천운총. 그 다음이 그래도 요배통이 있긴 합니다만 현장 확인은 필요하겠죠. 1번 울트라삭스가 능력은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력이 이게 연계가 됩니다. 항상 병력이 있을 때는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마필이 건강한지 이 부분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전개 능력, 거리, 승부의지, 마방의 뭐 기승기수 역량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경기는 7번 천리총을 일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5번, 2번, 1번, 12번 마필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맛 4등급 1200m 레이스. 일단은 9경주, 10경주를 적중을 하고 이제 11, 12경주를 강하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승부처가 되겠고요. 9경주는 믿을 수 있는 축이 있습니다. 관건은 2위권이다. 역시 병력 이슈를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4등급의 1200m 레이스.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로 이번 베스트 천상입니다. 직전에 이 마필은 공백기가 있었죠. 그러니까는 6월달에 경주를 치러난 다음에 이미 4등급에서는 우승의 경험 됐고요. 검증된 전력이었었고 이때도 편성이 강했었고요. 그리고 5개월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직전에 나름대로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1번 게이트의 불리한 점이었지만은 정말 근소한 차이로 아쉽게 3위에 그쳤던 마필. 뭐 이 편성이라면은 게다가 공백적으로 마친 현재의 상태라면은 1번 배천상이라는 마필은 일단은 인정을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함께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매직 그레이스라는 마필이 현재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글쎄요, 이 매직 그레이스 이 마필이 그동안에 파행 때문에 계속 고생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8월달이었죠. 8월달에 파행기 때문에 계속 고생을 했다가 이 시점부터는 마필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걸음이 꾸준하게 종발의 걸음이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이죠.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직전에 경주를 치르고 또 요배통이라는 병력 이슈가 있습니다. 요배통. 그래서 이 마필도 일단은 현장 상태 확인이 필요할 때 보이고요. 두 번째, 이 마필도 인기 마필이죠. 두손 판타스틱. 4등급에서는 이 마필도 준우승의 성적이 있고 꾸준합니다. 꾸준한데 현재 인기 순위 한 2, 3위가 예측이 되는데 이게 또 비교가 되는 게,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을 그래서 세게 봅니다. 불의 가속, 바로 이 7번 마필. 이 뒤에 마필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물론 이제 불의 가속은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인데 같은 날 경주를 치렀습니다. 단 상대가 달랐을 뿐이고, 물론 이제 두소 판타스틱이 강자와 대결을 했었기 때문에 뭐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냉정하게 기록만 놓고 본다면 같은 날이었죠. 4경주에 뛰었던 불의 가속이었고 10경주에 뛰었던 두소 판타스틱. 거리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다습주로 같은 날이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빠르게도 동일했고요. 그런데 기록은 불의 가속이 1분 13초 8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두손 판타스틱은 1분 14초 3을 기록을 했고요. 물론 이제 불의 가속은 5등급 레이스의 선행 전개가 유리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마필도 과정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 9월달에 준우승을 했죠. 선행력을 받으면서 준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부진했습니다. 왜 부진했냐? 이 마필이 9월 25일날 준우승을 한 다음에 10월 3일이었죠. 이때 파행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 때 11월 5일 부진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질병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전에 준우승을 했죠. 저는 이 내용이 불의 가속은 현재로서는 건강한 상태고, 이번 경주 역시 이 마필의 선행이 정말 유력합니다. 거리 부담이 없고요. 1200m 레이스. 이 여건이라면은 불의 가속이 분명히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오히려 9번이 인기를 모은다라면은 감량까지 받은 불의 가속이 훨씬 더 유리하다. 54를 짊어지고 직전에 오스터의 기수가 1분 13초 8이었고요. 두손 판타스틱은 하만식 기수 기승에 55.5를 짊어지고 1분 14초 3입니다. 그때 비교한다면 이번 경주 두손 판타스틱은 1kg의 감량, 불의 가속은 승급전이기 때문에 3kg를 감량받았습니다. 9번의 인기순위 2, 3이다. 7번을 당연하게 세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9번 마필보다는 7번을 좀 더 세게 인정을 합니다. 7번 마필. 자, 이외 마필들 중에서는 뭐 3번 화수불이나 마필도 이게 좀 공백이 좀 있긴 한데 충분히 쉬었고요. 일단은 충분한 휴식을 가졌고, 이 마필도 최근의 경주 내용이 서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도 최선은 아니었지만은 종반의 추진이 조금은 아쉬웠죠. 그런데 나름대로는 성적은 상당히 좋았었고요. 기록도 좋았습니다. 현장 상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화수불이나 마필도 일단은 가능권에 둘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능력만 놓고 본다면 이제 2번 마필, 매직 그레이스라는 마필이 세긴 한데 역시 요배통이 이제 어떻게 작용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해본다면 1번 배천사라는 마필은 부동의 축 인정이고요. 그래서 저에 따른 노림수는 말이 7번입니다.
그러니까는 2번과 9번이 센 건 맞지만 2번은 병력 이슈, 9번은 7번한테는 기록이 안 된다는 걸 이렇게 보여줬죠. 그래서 1번 축에 7번을 저는 세게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번 빅레드라든가, 빅레드도 직전에 화수분과 마찬가지로 직전에 변화를 딱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 매직 그래서는 마필을 좀 접촉하는 이유도 33조 마바에서 누가 보더라도 승부는 이 마필이 세 보이는데 이 병력 이슈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방충식기 수가 기승한 빅레드 쪽에 승부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직전에 이 마필도 확실하게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한번 변화를 보인 마필을 의지를 꺾을 필요는 없습니다. 쭉 가줘야 됩니다. 쭉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33조 마바에서는 2번 마필보다는 4번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번을 기본적으로 축으로 해서 저는 7번, 4번,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어차피 뭐 9번 마필은 7번한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언급 안 드리고요. 1번 축에 7번, 4번, 3번, 2번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정말 이 편성은 상당히 정말 센 편성입니다. 현재 뭐 웬만한 마필, 이번에 나오는 마필들은 웬만한 4등급 편성에 가면은 그냥 입상은 장담할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 경주도 질병 또는 전개 이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일단은 말이 1번 도끼불패인데 제가 앞선에 어떤 마필입니까? 이 알사이머라는 마필을 천마치셨죠. 이 마필을 설명드리면서 굉장한 마필이다 라고 했던 마필이 바로 이 마필입니다. 도끼불패. 정말 이 남다른 그런 능력과 잠재력을 지니는 마필이고, 저는 뭐 이 마필의 능력이라면은 그냥 3등급은 그냥 다이렉트입니다. 연승입니다.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인데, 능력이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골마겸기가 이 마필이 골마겸이 생겼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딱 직전에 11월 26일 우승을 하고 난 다음이었죠. 병력 상태를 한번 보시면 경마에서 무조건적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의심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는 도끼불패라는 마필이 지난 11월 26일이었죠. 11월 26일 날 딱 경기에서 우승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11월 27일 골마겸, 12월 10일 골마겸, 11일 골마겸, 13일 골마겸, 거의 뭐 최근에 한 달 전까지 계속 고생을 했던 마필이 바로 이 도끼불패고, 그러고 나서 이제 6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필의 능력과 이름값과 전개, 거리 모든 걸 놓고 봤을 때는 부동의 추격. 저도 이 마필을 이번 경주 세게 보지만은 이런 부분을 일단은 현재에서 좀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을, 저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마음이 가죠. 워낙 센 말이다 보니까 마음이 가는데, 아마 100 정도로 이 마필 여러분들 평가를 하셨다면은 그거보다는 조금은 더 낮게, 만약에 이번 경주를 1번을 놓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하게 승부를 한다, 아니면은 배스를 한다라고 염두에 뒀다라면은 조금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일단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외곽에는 말이 6번 마필 더킨 저스티스와 10번 보디가드, 뭐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입전개 종말에 또 올라오시는 그런 마필들로 보여지는데, 더킨 저스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 10주 만에 나오고 공비기가 있고요. 그리고 직전에 경기를 치러난 다음에 파인기가 생겼죠. 물론 이제 10월달이기 때문에 뭐 크게 염려는 없는데, 중요한 건 이 마필은 추입입니다. 올라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앞선의 선입권 또는 그러니까는 선행 선입권에 있는 마필들이 선전한다라면은, 특히 도끼불패라는 마필이 정말 건강하고 마필 상태 이상이 없다. 그래서 선행 버티가 나선다. 그러면은 이 더킨 저스티스 마필이 종반에 올라오기는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상 경쟁은 충분하긴 합니다만, 저로서는 좀 더 뒤로 돌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전개이 좀 말이 이번 라운더 타이거와 스마트 전사죠. 물론 이제 라운더 타이거가 최근에 인기를 모으는 과정에서 버티지를 못했던 1400m 레이스였는데, 이번에는 일단 감량 받았습니다. 감량 일단 받았고요. 그리고 전개점이 너무 좋습니다. 내측 최적 전개. 마찬가지로 스마트 전사라는 마필도 최근에 꾸준하게 변화를 보이고 있고, 이 마필은 최근에 뒷심이 너무 좋습니다. 13초대,
12초 대, 13초 대 초반인데 다 양호한 줄이었죠. 그러니까 이 기록은 실카로 인정해줘야 됩니다. 이 기록은. 그리고 최근의 모습을 보면 스마트 전사는 마필이 예전 대비 스타트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고요. 게다가 게이트 이점까지 고려해본다면 이번 경주 전 게이점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3번 마필 떴다는 관심 마필. 능력 대비 항상 저평가를 먹기는 마필이 바로 이 보디가드죠. 보디가드도 4등급에서는 검증이 됐고, 물론 이때는 카우보이 캐논 마필한테 지긴 했는데, 또 카우보이 캐논 마필은 부담 중량과의 싸움입니다. 너무 높습니다. 57.5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디가드라는 마필이 다시 한번 2억 기수, 적인 기수입니다. 직전에는 조제로 기수가 초토업이었는데 뭐 전혀 아니었고요. 의지도 없었고, 이게 2억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이게 좀 틀려지죠. 적인 기수. 게다가 이 마필은 초반이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선입 전개를 펼치면서 초반부터 종반까지 꾸준하게 띄워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번 보디가드라는 마필은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개점이라든가 적인 기수의 기승이라든가. 이게 현장에서 여러분들 확인할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결론을 좀 못 내리겠고요. 바로 이 1번 때문이죠. 도끼 불패. 근데 뭐 체중 조절이라든가 훈련 강도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훈련 강도만 놓고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한번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겠고, 1번이 정말 강하게 정말 믿을 수 있다라면은 더욱더 라운드 타이거, 스마트 전사, 뭐 다프네까지, 그리고 보디가드, 이런 마필들을 좀 더 세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게. 만약에 1번 마필이 좀 불안하다, 1번 마필이 현장에서 좀 불안하다 라고 한다면은 내 체인너발이 2번 라운드 타이거, 3번 스마트 전사, 이 뒤의 마필 쪽에 충마의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일단은 1번 마필의 판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 이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식경주는 혼전도가 높다. 그리고 능력 마필들이 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로 파악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필의 상태도 그렇지만은 선행주론지 아니면 추입주론지, 이 부분 꼭 살펴보시고 임해보는 십경죽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정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는 여러모로 능력 마필도 많고 1번이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현장 상태에 한번 꼭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400m 레이서되고요. 자, 오늘 준비된 5번째 승부처입니다. 이제 11경주, 12경주는 5번째, 6번째 이제 승부경주로 임해볼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5번 디스 챌린지, 정말 제가 이 직전에도 추천을 드렸고 이때 이마표로 들어왔어야 됩니다. 이제는 뭐 인기도 인기대로 모으고 배나의 메리트는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뭐 인기로 모은다고 해서 이마표를 그동안에 노렸던 마표를 포기하려는 없겠죠. 냉정하게 적중이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게 배당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적중이 중요한 거예요. 이 편성에서는 디스 챌린지가 항상 능력 대비 저평가로 받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최근에 경기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직전에도 종반에 여러 개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죠. 뭐 이번 경기의 편성에 50일의 부담을 놓고 본다면은 이거는 뭐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승부되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5번 마필은 믿고요. 이 관건이 2위권입니다. 2위권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이스트반, 문세영 기수의 기승인데 여건은 나쁘지 않지만 일단은 이스트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마필도 11월 달까지는 파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차피 뭐 11월 달, 12월 달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단 중요한 건 이제 거리입니다. 1200 다습주로 또는 직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1200도 못 버텼던 거리였는데 과연 이제 문세욱 기수의 매직이 통할 수 있을 것인가? 마피로 분명히 좀 짧습니다. 1200 거리는 짧은데 과연 문세영 기수가 이 선행력 마피를 어떻게 버틸 것이냐? 이 마피는 현장 주로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주로가 너무 가벼워야지만이 가능성을 좀 높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주로 파악이 좀 필요하겠고, 이 7번 별나라 질주, 그리고 5번 노열 에비스 공백기가 있죠. 공백기가 있는데 이 마필들은 이미 3등급에서는 나름대로는 검증된 능력마로 인정이 됩니다. 뭐 저는 현재 제가 이 승부로 가져가는 게 5번 마필의 믿음도 있지만 이 공백마 2마리 5번과 7번과 4번 마필, 이 마필의 믿음이 상당히 강합니다. 왜? 공백기가 있긴 한데 노열 에비스라는 마필도 2억 기수라면 일단 적인 기수 딱 기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판단할 수 있는 주행검사 때 걸음이 좋았습니다.
좋았고요. 1400은 적정거리죠. 적인거리입니다. 적정거리. 중장거리에서 강점을 낼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 놓고 본다면 적임기수의 기승에 의지를 아낄 일은 없겠다. 승부를 한다면 실점 감각의 리스크가 있겠지만 충분히 이 주행선택 걸음을 놓고 본다면 극복할 수 있는 걸음이었다. 그래서 이 마필을 일단은 주목을 하고요. 두 번째로 말해 7번 별나리 질주. 마찬가지 판단입니다. 이 마필도 5등, 그러니까 3등급에서 이미 강편성에 입상한 점이 있고요. 빠르지만 선인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소위 말해서 따라가도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공백기가 있긴 합니다만 주행사 때 걸음이 좋았었고요. 신영철 기수가 주행사 때부터 호흡을 맞췄고 이번에 훈련을 직접 담당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 마필들은 뭐 공백기만 없으면 그냥 뭐 무조건 때리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들이죠. 근데 저는 공백기가 있어도 이스트반이라는 그런 지구력 부족의 마필이라든가 뭐 외곽에는 뭐 영광의 미소 승급전이라는 마필, 이런 마필과의 사이즈가 확실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마필이 별나라 질주, 노엘레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 베스트럭키입니다. 6세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도 직전에 3등급의 강편성이었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선행형 마필이 버티는 그림이었고요. 예전에 베스트럭키를 한다면 밋밋했죠. 그러니까는 후미권에 있다가 따라오다가 그냥 조금 걸음만 보여주는 수준이었는데 직전에는 출발도 나쁘지 않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의 뒷심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걸음의 변화였다. 이번에는 노려야 된다. 훈련 강도부터가 남다르죠. 점차적으로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시 적임 기수의 기승을 고려해봤을 때 베스트럭키는 이번에는 승부가 무조건 됩니다. 자, 그래서 11경주는 6번 마필은 현장 주로 파악 정말 중요하겠고 저는 이 마필은 뭐 안고 가더라도 그냥 받치기 정도로만 염두에 둘 수 있겠고요. 믿을 수 있는 마필. 이제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억울해서라도 이 마필을 맞춰야 되는데 디스챌린지 또 노립니다. 5번 마필 찬스가 되고 50일이면 뭐 제가 볼 때는 50일의 부담 중량이다. 승부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공백기가 있지만은 4번 노열레비스, 7번 별나라 질주는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 마지막으로 11번 베스럭키까지 인정을 하겠습니다. 6번은 현장에서 최종 판단 또는 받치기 정도만 저로서는 염두에 둘 수 있는 경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2등급의 20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A급 메인이고 마지막 승부처고요. 정말 이번 경주는 좀 힘있게 들어갑니다. 배당이 아주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렸죠. 제가 최근에 배당이건 물론 지난주, 지지난주였죠. 부경경만 휴장하기 전에 5, 6경주 A급을 다 제가 중배당으로 맞췄는데 최근에 이 마지막 경주의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상위 등급의 장거리 승부가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아주 고배당은 아닙니다만 임팩트 있게 한번 공략할 수 있는 경주로 추천해드립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 바로 3번 장산 포이즌입니다. 장산 포이즌. 오늘 제가 계속 공교롭게도 문세영 기수와 계속 어긋났는데 자, 이번 경주만큼은 일치가 될 수 있겠네요. 이번 경주는 장산 포이즌을 제가 믿습니다. 뭐 병역 이슈도 없고요. 훈련이 이마필이 최근에 좀 아쉬웠던 게 지난 8월 달에 우승을 한 다음에 승급했고 3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 걸음은 좋았었고요. 그런데 직전에도 너무 무리했던 경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 오철 기수가 자리를 너무 못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팔리는 거고 저 또한 인정을 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상 경쟁력은 충분하다. (10번) 게이트였고요. 장산 포이즌이 나름대로 선임력도 있고 추임력도 좋은 마필인데 너무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것도 너무 외곽으로 돌고 마필에 자신감이 있었던 감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이렇게 외곽을 타면은 웬만한 능력 마필 아니면 못 들어오죠. 10번 마필이었습니다. 아예 따라가거나 아니면 넘어서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 해서 뭐 초반에 폭주할 수는 없었고 좀 운이 안 좋았죠. 그래서 계속 외곽을 갑니다. 그냥 4선 계속 돌죠. 4선. 이미 이때 다른 마필들은 다 밀어나면서 갔지만은 이 마필은 힘 소질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그래서 종반에 걸음이 재차 나오지만 그에 따른
외곽을 돈 그 딱 그 차이로 아쉽게 입상에 실패하고 딱 3위권에 4위권의 코차로 그쳤던 맛필이 장산 포이즌입니다. 이번 경주는 부담이 좀 늘긴 했지만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 되고요. 여러분들 이 맛필이 어떤 맛필이냐면 진저러시의 자마입니다. 포인마고요. 앞선에 제가 도끼불패 말씀드렸죠. 이 맛필의 동생 맛필이 도끼불패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통 자체가 이 진저러시라는 맛필이 상당히 좀 좋은 씨앗말이다 라고 인정하시면 되고, 뭐 2등급의 입상의 경우는 없지만 직전에 이렇게 타고도 이런 성적이었다면 이번 경주는 일단은 믿을 수 있는 맛필입니다. 장산 포이즌 이 맛필을 주목하고요. 11번 루킹건 얼핏 보면 별 볼 일 없죠. 이 맛필은 얼핏 보면 별 볼 일 없는데 그동안 싸워왔던 상대와 급이 틀립니다. 루킹건 이때 여러분들 5월 29일이었죠. 5월 29일이 어떤 경주였냐면 YTM배 대상 경주였습니다. YTM배 대상 경주 현재 두바이 월드컵 이번에 뉴스 나왔죠. 발표됐죠. 행복왕자 거의 출전하고요. 위너스맨, 금화미스틱, 샵노커, 킹오브 더 매치 거의 뭐 1등급에서도 쟁쟁한 마필들인데 이 마필들과 대결을 펼쳐서 5등 했던 마필이 루킹굿입니다. 루킹굿. 그리고 11월 13일 국내 최강의 국산 마필이 나오는 대상 경주에 2등급 마필이 출전해서 무려 5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5등을 했고요. 12월 11일 그랑프리 대상 경주 역시 뭐 후미권에 있긴 했습니다만 이 쟁쟁한 마필들과 대결을 펼치면서 나름대로 선전했다. 그러면 이번 경주가 2등급 경주인데 물론 그렇죠. 저에 따른 공식이 항상 대상 경주를 추천하고 난 다음 일반 경주는 조심해야 된다. 왜? 마필을 무리를 안 시킨다. 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루킹굿은 기대를 안 하고 대상 경주 추천하는 마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알죠? 소속주에서도 이 마필이 우승권이다. 아니면 정말 순위권에만 들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무리를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따라가서 걸음이 나오면 나오는 거고 우승을 기대했던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최근에 대상 경주 연속 출전이긴 합니다만 무리를 하지 않았다. 이번 경주 이 마필이 의지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2등급 레이스라면은 루킹굿의 사이즈는 충분히 이번에 승부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번 마필. 자, 키를 주는 마필이 또 이 마필입니다. 9번 베스탑이라는 마필인데 베스탑이 그동안에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 마필이 파행기 때문에 9월 28일 양전지 파행, 그 다음에 11월 2일 우전지 파행. 이 시점이 상당히 재밌죠. 보시면은 베스탑이 이제 3등급, 그러니까 2등급에 승급하기 전에 8월 21일 날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 2등급 승급전에 나름대로 잘 뛰었는데 이때 경주를 치러난 다음에 파행기가 있었죠. 그래서 부진했고요. 10월 30일 경주를 치고 난 다음에 11월 2일 또 파행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때 걸음이 거의 뭐 입상에 성공할 정도의 탄력감이었고요. 그리고 11월 2일부터 정확하게 현재까지 질병이 없습니다. 건강한 상태고 이미 조시가 완벽하게 났고요. 이편성도 약한 레이스가 아니었죠. 2등급 레이스. 그러면은 이번 경주는 노려야 된다. 그래서 9번 베스탑도 이번 경주는 주목할 마필입니다. 4번 어디 가나. 실질적으로 이 마필이 직전에 경상남도 지사배 대상 경기에 3등을 했는데 어디 가다는 전형적인 장거리형 마필입니다. 특히 이 마필은 2000m 레이스만 뛰면 어마무시하게 잘 뜁니다. 2000m 레이스. 이때도 12월 19일이었죠. 재작년이었는데 우승을 했고요. 그때 대상 경주에서. 그래서 이제 어디 가나는 2000m 레이스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다만 이제 직전에는 제가 볼 때 이 마필은 약간의 좀 무리수가 좀 있었습니다. 직전 경주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변수고, 실질적으로 이번 경주가 이 마필은 승급전인데 상대가 좀 만만치 않다. 그런데 2000m 거리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뺄 수는 없다. 안고 가줘야 된다. 그래서 4번 마필을 저로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은 바로 이번 천지여걸. 이 마필이 호전이 안 되네요. 일단은 일간 숲의 대상 경주 3등을 했고요. 2등급 강편성이 5등. 그러니까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실질적으로 이름값은 가장 높은 마필입니다. 천지여걸 이름값은 가장 높은 마필인데
제주특별자치도시사업에도 그렇고 특히 직전의 경주가 저로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때 경주를 지켜보면 뭐랄까 좀 폼이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때 어디가나한테 졌죠. 그래서 이론값은 앞서 있지만 이제 좀 하향세가 아닐까. 6세 앞말. 그래서 이마표는 저로서는 뒤로 미루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A급 승부처는 이번 경기는 문세영 기수와 좀 일치를 하네요. 3번을 저는 중심으로 해서 노림수는 11번, 특히 9번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3번을 축으로 11번, 9번이고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2000m 전담 전용적인 장거리형 마필 어디 가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면서 이렇게 토요 경마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가 무려 12개 경주입니다. 와, 예, 상당히 좀 많은데 일단 1월달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1월 3주차가 또 설이기 때문에 적체가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지난주도 또 쉬었죠. 그래서 이제 경주별로 꽉꽉 채우는 그런 오늘도 뭐 거의 12두의 마필이 다 나오는 경주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혼전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저평가 특히 대끼리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경주별로 저배당이 나온다라고 해도 10배가 넘어가는 경주가 많은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현장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현재로서는 분석하는 게 편성, 능력 뭐 이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분석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장 주로입니다. 정말 이 주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또 바뀔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능력 평가는 크게 달라지진 않겠죠. 근데 능력이 없는 마필도 주로 상황에 따라서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마필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 주로 파악 뭐 10번 말씀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100번 말씀드려도 주로 파악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질병, 마필 상태, 체중 체크 이런 부분을 하시면서 임하신다면 토요일 경마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해 1000분 목표로 하면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예상으로 매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호 경마 역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1호 경마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